오늘 홍준표 전 지사죠. 전 지사가 이제 미국으로 떠났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홍문종 의원이 아침 라디오에서 보수 정권 탄생을 못했기 때문에 후보님이 약간 죄송하다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식으로 어떤 좀 당권 견제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난 당권 가지고 싸울 생각 초도 없습니다. 그 친박은 좀 빠져줬으면 합니다. 원래 회장은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좌파들 잔치하는데 한 달간 자리 비켜주는 게 그게 안 맞나? 좌파들 잔치하는데 호남 1, 2중대는 이제 통합이 될 거고 어차피 자유한국당과 민주당과의 대립이 더 극심해질 겁니다. 내가 싸우면 천재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 이명박 정부 초기에 얼마나 분탕절을 쳤나 기억 안 나요? 당이 잘못하는 거는 철저히 그건 견제해야 돼. 그때 참패하고도 대선 불복종했잖아.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지. 박근혜가 세월호 운전했나? 그런 식으로 그래 대립구도로 10년을 몰고 갔는데 자유한국당이 정신 차려야지. 그 잘못한 거는 용서하면 안 돼. 흐물흐물해가지고는 불태운다잖아. 괴멸시킨다잖아. 패자는 말이 없다고 했지만 꽤 많은 말을 했습니다. 좌파 잔치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 일국의 대통령 후보까지 하신 분의 발언치고는 조금 뭐 저분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홍준표 전 지사는 저게 평소에 하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무슨 뭐 후보 때 얘기했던 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뭐가 뭐 이렇게 꾸며주고 이런 게 아니라 평상시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보통 같으면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패배하고 승자가 생기면 승자가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어쨌든 한 나라의 국민 아닙니까? 저분도 국민 중에 한 분이잖아요. 물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충고하고 또는 비판할 수 있지만 저런 식으로 비꼬듯이 얘기하고 뭔가 이념 갈등 대립으로 자꾸 몰고 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좋게 보이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패자는 말이 없다고 하면서 할 말은 다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가 지금 위기 상황에서 빨리 새로운 대통령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 상황에 좌파가 잔치를 한다는 둥 이게 무슨 마치 그 극단적인 어떤 이념적 대립 공간을 또 몰고 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국론을 분열시키는 거잖아요. 저런 행동은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 후보까지 하신 분이라고 하면 적절하지 않고요.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국가가 안정적인 입장을 가고 그 정부가 잘못했을 때는 따끔하게 충고하고 또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방법의 비판이 필요한 거지 저렇게 이념적인 대립을 또 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게 홍준표 후보나 자유한국당에서 애정어린 비판을 딱 한마디 하면요. 이번 선거에 왜 역대 최다 표차를 졌습니까? 여러 원인 중에 가장 큰 게 저는 이게 개파 싸움. 마지막에 바른정당 의원들 탈당에 들어왔을 때 바로 이게 그때 친박들이 막았잖아요. 뭐 내가 탈당하겠다 대신 한성교 의원이나 이런 그때 그 모습이 막 역대 최다 표차의 저는 가장 큰 원인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번에 본인은 뭐 당권에 관심이 없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거의 뭐 100% 이상 저는 이게 당권에 출마할 걸로 보이고 아마 이게 그냥 추대해달라 뭐 싸울 생각이 없다면 그건 안 될 거고 제가 보기에 정우택 원내대표도 친박의 지지를 얻고 나가서기 아마 치열한 당권 경쟁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물론 이게 선의 경쟁 필요하더라도 고질적인 개파 싸움이 되면 공멸합니다. 홍준표 후보가 24% 785만 표 얻은 건 대단한 겁니다. 처음에 지지율 바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만큼 이긴 건 대단하거든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렇죠. 그걸 이제 앞으로 이어가려면은 본인이 옛날에 DJ 대통령 떨어지고 외국에 가셨잖아요. 이게 잠시 내가 보기에는 최소한 연말까지는 뭐 당권은 싸우든지 말든지 국정에 대해서는 좀 잘 되는 모습을 좀 도와주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지 않느냐. 저 옛날에 새 정부 들어와서 잘 된 게 YS하고 DJ가 잘했고요. 그다음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는 새 정부 와서도 별로 효과가 안 나타났어요. YS 정부는 처음 들어와서 그 경제 성장률이 6%, 두 번째 해에는 10%가 넘었고 DJ는 IMF 후유증이라 처음에는 뭐 별볼 일 없었습니다. 두 번째 해에는 10%가 넘었거든요. 그때는 새 정부 들어오면 YS 때는 신경제 100일,
저는 그때 기자실에서 집에도 못 가고 기사 썼던 생각이 나요. 예. 엄청나게 많이 발표하고 엄청나게 많은 걸 했어요. 그때 100일에서 거의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 100일을 못하면은 새 정부도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다음에는 싸움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벌써 5월 달이니까 8월 말까지는 진짜 전폭적으로 좀 도와줘야 되고 예. 최소한 올 연말까지는 새 정부가 뜻대로 좀 할 수 있게 좀 도와줘야지 저렇게 좀 심하게 말하면 저주의 말. 예. 앞으로는 한국당과 민주당이 대립이 더 극심해질 건데 내가 싸우면은 천재라고 예. 이런 말보다는 좀 잘 되길 바란다. 이해는 이 눈에는 물론 옛날에 여당 야당 바뀔 때마다 서로 보복이에요. 사실 뭐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도 지난번에 대선에서 진다면은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대선에 승복 잘 안 하고 시간을 좀 협조를 잘 안 한 면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협조 안 하면 요 다음 정권에서 또 그 되풀이 되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결국은 국민이 피해를 보잖아요. 네. 최소한 정권 초기에는 좀 할 수 있게 좀 도와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뭐 오늘 그 미국 나가시면서까지 이렇게 쭉 하는 거를 홍준표 후보님의 그런 언어로 다시 우리가 한번 재구성을 해보면은 예. 심상정 후보 보고 베베 꼬였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정말 베베 꼬인 게 아닌가. 네. 좌파들의 잔치라든지 이런 표현은 정말 과하신 표현이다. 그리고 내가 싸움의 천재다 이런 거는 뭐 내하고 싸움이나 하자 이런 이야기를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예. 대선이 끝나자마자 싸움을 선포하는 모습 참 이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당권에 도전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예. 이건 뭐 그 부분도 관심이에요. 예, 필연적으로 도전한다고 봅니다. 이제 본인의 합법대로 이야기를 드리면은 자, 나는 상갓집의 상주가 되고 싶지는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정말 자기는 상갓집의 상주가 됐습니다. 상주가 됐는데 상이 끝나고 보니까 부조돈이 25%가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부조돈을 놓고 지금 싸우는 거 아닙니까? 예. 내가 상주를 했기 때문에 부조돈이 25%가 들어왔다. 이건 내 차지다. 그래서 나는 당권을 해야 되겠다. 지금 이런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것이고 예. 지금 친박계인 정우택 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홍문종 의원이 지금 견제를 날리는 거 아닙니까? 아, 당신이 상주를 안 해도 당신 말처럼 지게 작대기를 꽂아놨어도 이 정도 부조돈은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 부조돈은 당신 게 아니다. 이거는 우리의 부조돈이다. 우리가 당권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서로 견제구를 날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홍준표 후보님께서 지금 미국으로 가실 때는 한 달 내지 두 달을 이번에 결혼한 둘째 아들 집에 가 있다가 좀 쉬었다 오겠다 했는데 오늘 나가면서 빨리 오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음이 급해졌죠 지금. 그러니까 빨리 이게 전당대회가 격화될 것이다. 권력 투쟁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렇고 또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둘째 아들이 이번에 결혼해가 막 신혼여행 갔다가 지금 미국에 신집 살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지금 낙선한 시부모 두 분이 오셔갖고 두 달을 있겠다면 새 며느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눈치를 보고 빨리 돌아오시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제 이 빨리 돌아오시겠다는 게 이 당권 경쟁이 본격화가 빨라질 것이라는 걸 본인이 지금 느끼는 그러겠죠. 거죠. 그러니까 귀국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럼 서 변호사님 오늘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게 복당이랑 징계 해제해 줬죠. 이것도 결국에는 전당대회를 위한 거예요. 뭐 제가 보기에 해제해 준 게 아니고 예. 홍준표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발동해서 예. 이미 복당을 시킨 걸 그냥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예. 이게 인정해 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왜냐하면 이게 당헌에는 원래는 최고위원회 의결이거든요. 복당은요. 예. 그런데 이제 대통령 후보는 104조에 보면 당무를 우선 처리하는 우선권이 있고 그 권한에 의해서 복당을 이미 홍준표 후보가 했고 예. 이걸 이제 그 법적으로 그럼 비대위 의결을 거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다가 아마 그래 안 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냥 그걸 갖다가 인정해주는 홍준표 후보의 결정을 예. 이렇게 보이고 그 이유는 이게 저는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이게 정치라는 게 명분도 있지만 현실을 무시 못하잖아요. 실리가 그럼 이게 명분으로는 좀 없어요. 솔직히 받아주는 게. 그렇지만 이게 현역 한석이 아쉽잖아요. 이런 이제 현실적인 고려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중요한 게 친박의 징계 해제가 있거든요. 예. 아마 이게 정우택 원내대표도 어떻게 보면 친박 중에 친박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그분이 예를 들어 서청원 의원이나 이런 윤상현 의원 이런 도움이 분들 필요하다. 징계 해제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받아준 게 아닌가 두 개 딜을 해서 예. 이래 보입니다. 그럼 윤 대표님 뭐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당권을 두고 전당대회가 열릴 텐데 그때도 또다시 친박과 비박이 경쟁하는 구도가 되겠네요. 굉장히 싸움이 뭐 심해지고 오래가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 반성이나 이게 없었잖아요. 이번에 아마 홍준표 후보가 표가 더 나올 수도 있었지 않았느냐 생각이 되는데 예. 그 탄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뭐 반성이나 이런 거 한 적 없었잖아요. 그런 데서 아마 중도층에서 고민한 보수의 표가 흩어지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저기 복당한 사람이나 원래 친박이나 사실은 다들 어떻게 보면 복당한 사람이 사실은 그분들은 좀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죠. 예. 탄핵에 찬성해서 사실 탈당한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민주화에 이번에 탈당했다 복당한 사람들 저 바른정당도 공헌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예. 만약에 새누리당에서 일괄적으로 탄핵 다 반대했으면은 탄핵 부결되잖아요. 예.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마 광화문에서 폭력 시위 나왔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난 저분들의 공도 바른정당 가셨다가 남아 계신 분이나 돌아오신 분이나 일정한 공은 있다고 봐요. 예. 그런 의미에서 뭐 굉장히 내부는 좀 심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좀 갈 것 같은데 좀 치열한 반성 뭐 이게 좀 더 필요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예. 이 새로운 대통령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지금 상황에 좌파가 잔치를 한다는 도 이게 무슨 마치 그 극단적인 어떤 이념적 대립 공간으로 또 몰고 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국론을 분열시키는 거잖아요. 저런 행동은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 후보까지 하신 분이라고 하면 적절하지 네. 않고요.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국가가 안정적인 입장을 가고 그 정부가 잘못했을 때는 따끔하게 충고하고 또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방법의 비판이 필요한 거지. 예. 저렇게 이념적인 대립을 또 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도 이게 홍준표 후보나 자유한국당에서 애정 어린 비판을 딱 한마디 하면요. 예. 전 지사는 저게 평소에 하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무슨 뭐 후보 때 얘기했던 예, 예. 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뭐 이렇게 꾸며주고 이런 게 아니라 평상시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보통 같으면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패배하고 승자가 생기면 승자가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어쨌든 한 나라의 국민 아닙니까? 예. 저분도 국민 중에 한 분이잖아요. 물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충고하고 또는 비판할 수 있지만 저런 식으로 비꼬듯이 얘기하고 뭔가 이념 갈등 대립으로 자꾸 몰고 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좋게 보이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패자는 말이 없다고 하면서 할 말은 다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가 지금 위기 상황에서 빨리 오늘 홍준표 전 지사죠. 전 지사가 이제 미국으로 떠났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홍문종 의원이 아침 라디오에서 보수 정권 탄생을 못했기 때문에 후보님이 약간 죄송하다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식으로 어떤 좀 당권 견제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난 당권 가지고 싸울 생각 초도 없습니다. 그 친박은 좀 빠져줬으면 합니다. 원래 패장은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좌파들 잔치하는데 한 달간 자리 비켜주는 게 그게 안 맞나? 좌파들 잔치하는데 호남 1, 2중대는 이제 통합이 될 거고 어차피 자유한국당과 민주당과의 대립이 더 극심해질 겁니다. 내가 싸우면 천재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 이명박 정부 초기에 얼마나 분탕절을 쳤나 기억 안 나요? 당이 잘못하는 거는 철저히 그걸 견제해야 돼. 그때 참패하고 또 대선 불복종했잖아.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지. 박근혜가 세월호 운전했나? 그런 식으로 그래 대립구도로 10년을 몰고 갔는데 자유한국당이 정신 차려야지. 그 잘못한 거는 용서하면 안 돼. 흐물흐물해가지고는 불태운다잖아. 괴멸시킨다잖아. 패자는 말이 없다고 했지만 꽤 많은 말을 했습니다. 좌파 잔치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국의 대통령 후보까지 하신 분의 발언치고는 조금 뭐 저분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홍준표